미사일 쏘며 링에 오른 이란. 밤사이 이란이 180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중동의 분쟁에 몸집 큰 이란이 직접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란이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소리도 현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과 함께 방공호에 머물러 대피 명령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요격 시스템 200발에 가까운 이란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이 다 거의 요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밤하늘에 굉장한 이 불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불꽃, 섬광입니다. 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성훈 비서관님, 네. 그제 이 이스라엘이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이용해서 헤즈볼라의 수뇌부, 재은신해 있던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제거했을 당시 저희 도시구시에 출연하셔서 앞으로의 있을 가장 큰 변수는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대척점에 있고 가장 몸집이 큰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그 말씀처럼 밤사이에 이란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란으로서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후견을 해주면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그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동맹 관계인데 지금 이스라엘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게 되면은 이란이 그 중동의 맹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하지만 또 이란으로서도 이거를 전면전으로 확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중해 지역에 미국의 그 항공모함 등등 전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란한테 공개적인 경고가 나왔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다른 점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탄도미사일 하나 이란에서 날리면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전을 뭐 전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병력을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 쪽으로 파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한 180발 정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저거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계산을 하고 고뇌에 차서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확전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라고 봅니다. 공격의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신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요격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피해는 가지 않을 정도의 180에서 2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이 다 요격하게끔 정도의 수위를 결정했다. 그 요번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 마친 건 아니고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 이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2번, 3번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이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저기 지금 밤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완벽하게 요격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수위를 조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을 이스라엘이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란에서 나온 바로 그 대응이 뭐냐면은 네타냐후는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다. 추가로 이스라엘 행동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먼저요? 이란이 우린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공을 이스라엘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착 안에 이스라엘도 역시 지금 전면전을 할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헤즈볼라를 레바논으로 지금 지상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전면전 지상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사이 그 국경 사이에 그 강이 하나 있습니다. 레바논 쪽에. 그 강 이남 지역에 지금 헤즈볼라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운집해 있습니다. 저 세력이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입니다. 그 레바논의 북쪽에 있는 그 수니파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헤즈볼라의 수장이 그 폭격 맞아서 사망했을 때 레바논 북쪽에서는 잔치 벌렸어요. 그 저기 두 나라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현재 그 시아파가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만 드러내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ran launched a large-scale attack of over 180 ballistic missiles directly from Iranian soil at the state of Israel. The Israel Defense Forces will continue doing everything necessary to defend the state of Israel and protect the people of Israel. برای تحکیم ثبات و امنیت در منطقه تلاش می‌کنند و همچنین در مقابل هر گونه اقدام ماجراجویانه و تعدی به 자, 우리로서는 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경에 쏟아지는 로켓 포탄,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이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과 사실은 같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저 로켓 포탄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성 비서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의 축들과 다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 혼자 상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가자 전쟁, 레바논 헤즈볼라, 지상전까지 돌입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근거지도 공격했죠. 거기에 이란이 미사일을 쐈지만 이스라엘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란이 확전될까 봐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 지금 1대 몇을 싸우고 있는 겁니까? 전성훈 비서관님. 1대 4, 뭐 1대 5를 싸우고 있는 거고요. 저게 시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리아는 지금 내전 문제 때문에 그 앞마당이 시끄러워서 직접 참전을 못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은 시리아도 언제든지 참전할 수가 있고 저 뒷배에 지금 북한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헤즈볼라 뭐 TV 보신 분들 화면에 나오지만 땅굴을 다 파놨거든요. 거기 오토바이가 다니는 땅굴도 나왔는데 그거 다 북한이 판 겁니다. 하마스도 북한이 파줬고 헤즈볼라 땅굴도 북한이 파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 탄도 미사일들이 지금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저 관련된 기술들도 북한과 그 헤즈볼라의 그 전통적인 이 유대 관계, 군사적 협력 관계는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북한도 북한의 그림자도 저 중동 전쟁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저 엄청난 로켓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 욕해냈는데 북한한테는 로켓 포탄이 장사정포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가 지금도 사실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데 예. 북한이 수백 발을 쐈다. 똑같이 180에서 200발을 쐈다. 예.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한 답변은 우리 군 당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막는 거는 이스라엘은 지금 삼중 방어 체계가 돼 있어요. 단거리는 아이언돔, 중거리는 그 데이비드 실링, 그 돌팔매, 그 이제 고고도는 이제 에로. 그래서 이란에서 나오는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또 하마스, 헤즈볼라가 쏘는 단거리 미사일 다 3층으로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약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케이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협력도 하고 있고 다만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비해서 북한의 능력은 훨씬 더 막강하죠. 더 막강합니까? 북한이 더 세요? 훨씬 더 막강하고. 하마스보다 북한이 더 셉니까? 아유 그럼요. 하마스는 준 군사 조직이지 테러 집단이고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다 병영 국가, 북한은 한 국가가 다 병영 국가 아닙니까?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근접한 거리에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방어하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불리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부에서 많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밤에 보시면은 수백 개가 우리 서울 상공에도 언젠가는 저런 불화살이 날라올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 그러한 그 각오 하에 우리가 국방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어제 국군의 날에 우리에게도 위력적인 무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현무5 그리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좀 든든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상님 지금 현무5 저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했을 때 썼던 벙커버스터보다 더 위력적인 벙커버스터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현무5는 그러니까 8톤 정도 파괴력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쏜 그 벙커버스터는 1톤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한 발이면 이스라엘이 쏜 그 벙커버스터의 한 10배 정도 위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건 아니지만 그래도 B1B 랜서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뭐 최고의 어떤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데 B1B는 핵무기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재래식 폭탄을 다양한 종류의 재래식 폭탄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기 저게 때문에 별명이 죽음의 백조인가? 죽음의 백조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백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한미 간의 어떤 전략 자산으로 언제든 유사시에 네, 활용될 수 있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B1B는 수시로 우리 쪽에 날라오죠.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현무5가 있다라는 것이 좀 위안이 됩니다. 잠시 후에 뵙죠.